왜 모든 지구 생명체는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가? 도대체 어떤 힘이 이 결과를 결정했습니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인류가 불로장생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론을 자세히 검토하여 생명의 비밀을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인류가 예로부터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망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다. 지구 생물계 전체를 내다보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물은 없다. 현재 알려진 최장수 지구 동물은 심해에 사는 유리 스펀지로 그 집단의 수명은 1만 1000년에 달하지만 결국 죽음의 결말을 면하기 어렵다. 영생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등대수모조차도 사실 영생불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등대 해파리의 역성장 메커니즘이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만 촉발되고 끊임없이 분열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등대 수모의 역생장 메커니즘은 그들로 하여금 90%의 에너지 비축을 소모하게 하는데 등대 수모가 이런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미 자연계의 천적에게 먹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모든 생명의 종점은 똑같고 누구도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략 4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 결말을 초래했다. 첫 번째 메커니즘, 물리학 메커니즘. 만약 당신이 물리학자에게 우주에서 가장 어쩔 수 없는 법칙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당신에게 엔트로피의 법칙을 알려줄 것이다. 1850년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시우스는 전 우주에서 가장 잔혹한 법칙으로 불리우는 이 법칙을 제기하였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조차도 엔트로피의 법칙은 과학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말했다. 엔트로피 증폭의 법칙과 지구 생명의 종말, 양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엔트로피 증폭의 법칙이 제시하는 자연 법칙은 우주의 모든 물질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다. 잔혹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의 궁극적인 오이이다. 지구 생명이 엔트로피 증폭의 법칙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 속의 천체도 예외가 아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처럼. 그것은 지금도 안정적으로 연소하여 우리에게 빛과 열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약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 내부의 연료가 바닥나 적색거성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태양은 행성 모양의 성운으로 변해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모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주의 신비한 블랙홀은 강력해 보이고 수명이 무한해 보이지만 결국 완전히 증발해 사라진다. 그러므로 엔트로피증의 법칙은 이미 철저히 밝혀졌는 바 우리 이 우주에서는 생명이든 다른 물질이든 무한한 수명을 가지지 못한다. 두 번째 메커니즘, 생물학적 메커니즘. 세포는 생명의 기본 구성 단위이며 세포 분열은 생명의 성장, 발육, 회복의 기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인류가 불로장생하려면 인체 세포는 줄곧 주기적인 분열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포 분열에도 횟수 제한이 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세포의 염색체량 끝에는 단립 구조가 있는데 매번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단립이 약간 단축된다. 텔로미어가 어느 정도 단축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고 노화와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는 세포의 수명 시계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의 실험은 또 인체의 성섬유세포는 체외에서 배양할 때 보통 50회 정도만 분열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분열을 중지하고 쇠망해로 나아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인체 내에는 노화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있으며 생물체의 노화와 종말을 촉진합니다. 비록 인체 내에 장수 유전자로 불리는 일부 유전자가 있지만 그것들은 생물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것도 생명의 노화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인체 유전자는 복제 과정에서 100% 정확하지 않으며 약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유전자 오류도 점차 축적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생명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세 번째 메커니즘, 생물 진화 메커니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생명의 종말은 당연히 사람을 매우 슬프게 한다. 그러나 대자연 전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결코 모든 생명 개체의 존망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대자연이 개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구 전체 생물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류 과학자들은 인류의 수명이 200세까지 연장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년 안에 300억을 돌파할 것이며 이는 지구 자원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지구로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계산한 적이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구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은 모든 생물을 위해 수명의 한계를 설정했다. 자연계의 많은 생물들도 자연이 정한 규칙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노쇠한 사자가 스스로 집단을 떠나 젊은 사자의 생존 공간을 마련한다. 이런 메커니즘은 종의 유전자 뱅크의 갱신과 교체를 확보하여 더욱 활력과 적응성을 갖춘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에는 족제비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들은 더욱 극단적이다. 수컷 족제비는 교배 기간이 지나면 집단으로 죽는데 왜 그럴까? 그들의 후손들에게 식량 자원을 비우기 위해 잔혹해 보이는 이런 책략은 족제비 종군을 가뭄 속에서 500만 년 동안 지속시켰다. 이상의 신뢰를 통해 생명의 종말은 지구 생물이 종족의 지속을 위해 부득불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생존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메커니즘, 생태 균형 메커니즘. 지구 생명의 종말은 지구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구의 생명이 모두 장생불사할 수 있다면 지구상의 자원은 곧 소진될 것이고 새로운 생명은 탄생할 수 없으며 종도 진화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산림 속의 나무가 끊임없이 생장할 수 있고 나무가 죽고 부패하지 않는다면 산림 속의 양분은 순환이용할 수 없으며 토양은 점차 척박해지고 새로운 식물은 생장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초식동물은 충분한 먹이가 없어 굶어 죽고 육식동물도 영향을 받아 지구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과학 연구는 또 지구상에서 생물이 사망하지 않으면 지구상의 탄소 순환은 10년 내에 붕괴되고 모든 생물이 질식하여 사망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지구 생명의 소멸은 사실상 지구 자체의 신진대사이다. 지구상의 모든 종은 전체 지구 생태계에서 특정한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낡은 생명의 소멸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발전의 공간을 양보하여 생태계의 동적 균형과 지구 종의 진화를 추진한다. 자연은 지구 생물이 너무 긴 수명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인류는 포기할 수 없다. 가능한 한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심지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인류 과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인기 과제이다. 2023년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생쥐의 수명을 약 41% 연장한 인류 과학자가 있다. 실리콘밸리의 부호 피터 틸은 매년 수십만 달러를 들여 환혈요법을 하며 노화를 늦추고 120세까지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효과는 아직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인류는 노화와 수명 연장에 대항하는 길에서 계속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인류 과학자들은 죽음에 대항하는 관건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경고했다. 사실 우리도 모두 알다시피 인류의 혈육의 몸이 영생을 실현하려면 이는 우주 법칙에 위배되며 실현될 수도 없다. 비록 생명의 종말은 피하기 어렵지만 생명의 의의는 바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힘써 창조하여 생명이 독특한 광채를 띠게 하는 데 있다. 당신은 인류가 영생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토론을 환영합니다. 내 채널에 가입하고 공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